안녕하십니까. 종목 쓰리고의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오전 중에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살짝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진 못하고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황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시황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한 2주일 동안의 환율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계속 올라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이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전 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2주 동안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도로 나온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죠. 오늘 아침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 어제까지 미국에서 상한과 하한을 통과한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서명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00달러의 지급이 아니라 2,000달러 지급해야 된다. 더욱더 대규모 경기가 이 부양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 전에는 이 바이든 당선자가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이다라고 하니까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서명을 할지 말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바이든 시대로 접어들면서 추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 미국에서는 돈 쓸 일만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달러 강세가 약간 2주 동안 좀 올라왔었는데요. 다시 약세로 변환될 때쯤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엊그제 급락했던 유럽 시장이 어제는 다시 올라왔죠. 우리 시장도 이런 모습에 있어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불안이 떨고 있었고 그러다가 안전 자산 심리가 더 강해진 건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보면요. 이 바이오 종목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IT 다시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본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악재, 그다음에 우리 시장을 어제까지 좀 흔들었던 그런 악재는 단기 조그만 악재일 뿐이지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는 문제 없다라고 보면서 시장 대응하신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잘 올라서고 있는데 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BC월드 제약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차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일단은 12% 급등하면서 수익이 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종근당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상당히 크다 보여집니다. 앞서 봤지만은 처음에 나왔던 이 대량의 거래들, 요거는 클로로킨 관련해서 나왔던 거지만은 지금 이 매물을 소화하는 거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요, 이 클로로킨에 대한 재료가 아니라 종근당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종근당도 바로 다음 달에 이 러시아에서 임상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최종 데이터를 다음 달에 발표하고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게 하기로 계약한 게 바로 이 BC월드 제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지라인을 보게 된다면요. 24,000에서 5,000원까지 가였다가 있는데 여기를 계속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가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못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넘겨놓은 상태죠. 대규모 거래가 들어가서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급등이 나왔었지만은 오늘 쉬는 모습인데 요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내년 1월 달 중순 정도에 종근당에서 이 최종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고 최종 데이터 전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바로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발표 나왔을 때 종근당도 올라가겠지만은 오히려 BC월드 제약이 더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뭐 넉넉하게 봤을 때 1월까지만 본다면은 아주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 BC월드 제약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1.5%가 터치했는데 계속해서 고할 거냐 스톱할 거냐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종목은 원고를 통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죠.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제가 지금까지 원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29%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나 이 패키징에 있어서 이 비전 플레이머스트 1등을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EMI 실드라는 칩간 전자파의 어떤 간섭을 막는 그런 기술인데 이 EMI 실드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갈 수밖에 없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를 보게 되면 위에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신고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IT에 대해선 DRAM 시장은 내년도에 정말 이 어떤 그 슈퍼사이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IT 시장 전체가 내년도에 슈퍼사이클을 예고하는 기사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일 수혜받겠지만은 지금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패키징이거든요. 이 패키징에 있어서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 패키징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요. EMI 실드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7,000원을 돌파를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3차 목표가를 19,000원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000원까지는 이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홀딩 가능하다. 지금도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낮지만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모습을 볼 거고요. 지금까지 원고가 돼 있지만은 오늘로써 투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목표가 1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이요. IT와 바이오의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종목들만 올라서고 있습니다. 똑같은 IT라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반도체라도 못 가는 종목이 많죠. 결국 핵심 수혜주, 대장주로만 접근했을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이 바이오 쪽에서 그런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영진약품, 이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얼마 전에도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YPL-001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미국 임상 이상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한 이 치료제인데요. 실제로 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같은 경우는 폐 손상과 염증으로 이어져서 호흡 곤란까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질병에 속합니다. 이거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미국에서 임상 이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상까지 봤을 때는 그 결과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신약이 악화 예방뿐만이 아니라 만성기관지염의 폐렴이나 폐암, 폐 손상의 환자까지 증세 호전에 도움 준다고 합니다. 요새 보시면요. 코로나 치료제로 나오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폐와 관련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폐질환에 대해서 이 신약 갖고 코로나19 그 임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그 췌장암 치료제라든가 폐질환 관련 이런 신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 효과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영진약품도 제가 보기엔 조만간 코로나 치료 관련돼서 이 폐질환 신약을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뉴스와 함께 좀 급등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덱사메타손 생산 허가를 갖고 있는데 덱사메타손은 중증 환자한테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덱사메타손 생산을 곧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아스피린 관련해서 아스피린 관련주가 많이 올라옵니다. 영진 아스피린 이 장용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질환 폐쇄성 증상 개선에, 그러니까 폐질환 개선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원미 교수팀 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한 약인데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도 이제 흔한 스테로이드제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좀 흔한 약인데 이런 것들이 치료 효과가 있다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은 덱사메타손, 아스피린,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임상 이상에 성공한 이 폐 질환 치료제가 앞으로 내년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집중돼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한 번은 처음에 이제 상한가 급등 나왔던 적이 요때가 덱사메타손 때문에 급등 나왔던 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덱사메타손 플러스 아스피린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영진약품이 도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첫 번째가 이렇게 급등 나왔었고요. 두 번째가 연속 상한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진 한 3, 4개월 정도로 좀 쉰 구간에서 최근에 3, 4개월 동안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보시면 전일 대비 줄였지만 거의 1,000원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었죠. 이런 종목들이 이 매물을 소화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급등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해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다. 이 대량 거래가 잘 터지지 않는 거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1차 목표가는 1200원, 어제 고점을 넘어서 1200원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이제 3차 목표가를 12,000원까지 지난번에 갔었던 그 급등자리까지 보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 실패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확진자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백신 구매가 좀 늦었던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급이 들어간다면 영진약품의 급등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12,000원까지 일단 단기간에 한번 노려보면서 손절가 8,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4시 30분에 무료 방송에 오시게 되면은 많은 종목들 제가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4시 반 무료 방송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